일단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스텝 5 문제 한번 풀어볼게. 103번부터 문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조건을 봤더니 로그 2의 na-a제곱과 로그 2의 nb-b제곱은 같은 자연수래. 그리고 b 빼기 a가 0보다 크고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은 두 실수 a, b가 존재해줘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같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연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은 같은 자연수고 이 부분을 나는 는 뭐 k가 있나? k 없지만 그냥 p라고 한번 써보자. 괜찮지? 그 다음에 p는 자연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도 p인 거고 이렇게도 p인 거지. 그거 이용해서 우리 로그 좀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 na-a제곱 얘랑 nb-b제곱 얘네는 전부 2의 p제곱이 돼주면 됐던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p의 값에 따라서 p가 1, 2, 3, 4에 따라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로 볼 거고 얘를 보는 과정이 중요해. 잘 생각해봐.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x라는 이차함수 위의 점들 중에서 x좌표가 a하고 b인 점들 아닐까?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봐주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차함수로서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한번 그림 그려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x를 그릴 건데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일단 2의 p제곱, 사실 함수를 그렇게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음수 부분 하고 0까지가 필요 없다는 거 알아야 돼. 우리는 양수 부분만 필요한 게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값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p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얘가 2의 1제곱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는 양수 부분만 필요하다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0, n 빵꾸 뚫어주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하나 그려주면 그림 깔끔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축이니까 축이 얼마인지 또 한번 찾아줘야겠지. 축이 얼마인지 찾아주게 되면 여기 축 기준 이거 조금 삐뚤어졌네. 그치? 뭐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지. 축이 2분의 n이네. 맞지? 지우자 이거. 지우고 새로 만들자. 오케이, 이 가운데가 2분의 n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좌표 차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럼 2분의 n의 위치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2분의 n이 어디냐면 한 이쯤 2분의 n이 있지 않을까? 제일 넓은 게 n이니까. 그럼 이때가 2분의 n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 우리 높이를 충분히 찾아줄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우리 이차함수의 특징이 있거든. 뭐냐면 이차함수는 요거 떨어진 거리 얘랑 얘 사이에 관계식이 항상 존재해. 이거 알고 있을까?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야. 그럼 여기 0,0이잖아. 여기 1,1이잖아. 여기 2,4잖아. 그러면 요 축으로부터 두 칸 떨어지면 높이는 걔의 제곱만큼. 3,9일 때도 마찬가지. 요게 3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높이는 3의 제곱 9가 되는 거야. y는 x제곱이 아니라 2x제곱이면 이 앞에 곱하기 2씩만 더해주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이 참수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계산 안 하고 어느 정도 빨리 구해줄 수 있으면 좋아. 일단 최고점의 높이 한번 생각해볼까? 최고점은 2분의 n일 때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높이는
제곱이 계산해준다고 치면 아마 4분의 n제곱이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요 분홍색만큼의 높이를 난 구하고 싶네. 그럼 어떻게? 요만큼이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 그럼 이게 4분의 n이야. 이해돼? 그럼 요만큼이 4분의 n이야.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는 16분의 n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핑크색 부분 아니까 사실 우리 어디? 요 주황색 부분, 정확히는 이 참수의 y 값이지. 이게 마찬가지로 얼마다? 16분의 3n 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y는 2의 p제곱이 어디 있어야만? 이렇게 박혀야만. 너무 겹치나? 이 핑크색보다는 위에 있어야만 a, b가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지금 2의 p제곱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야만 x좌표 차이가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2의 p제곱이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지금부터 부등식으로 써낼 수 있을 것 같아. 2의 p제곱은 확실히 누구? 저 주황색 높이인 16분의 3n 제곱보다는 위에 있거나 딱 같은 순간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확실히 누구보다는 2의 p제곱이 낮아야 되냐면 꼭대기인 4분의 1 n제곱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결론을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n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n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n제곱 있으니까 가운데를 n제곱으로 넣어서 우리가 식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지. 얼마? 3분의 16 곱하기 2의 p제곱. 한번 고쳐줄게.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3분의 1 곱하기 2의 p 플러스 4제곱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4 곱하기 2의 p제곱 들어올 테니까 2의 p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아, 이렇게 식이 바뀐다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사이에 껴있는 n을 찾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현재 뭐가 있냐면 p가 자연수였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p가 1일 때 가운데 껴있는 n은 누구 있는지, p가 2일 때, p가 3일 때, p가 4일 때 각각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몇 개 없어. 해보면 돼. 처음에 p 1일 때부터 해볼까? 그럼 여기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p가 1일 때 해보면 3분의 32 맞아? 그치? 그럼 저 사이에 껴있는 제곱수가 존재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9 되는 것 같은데, 제곱수 9. 따라서 n은 3일 때 되겠네. 두 번째, p가 2일 때 해보자. 그럼 여기 16. 그럼 여기 대충 숫자만 써봐도 3분의 64 되는 거 맞지? 그럼 16보단 크니까 제곱수가 최소 25부터 시작인데 25가 이미 3분의 64보다 커. 그래서 부등호 범위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가능한 게 없어. 간만 한번 써볼까? 3분의 64 뭐 이런 식으로. 괜찮지? p가 3일 때는 여기가 이제 30이지. 그럼 여기가 3분의 128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이때 가능한 거 있나 생각해보니까 32보다 큰 거 36. 근데 36은 가능하지. 3분의 128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n은 6일 때 가능하겠다. p가 4일 때 해보자. p가 4일 때는 여기가 64. 여기는 3분의 256. 그럼 얘도 마찬가지. 81이 문제일 것 같은데 81 되는지 해보면 81 곱하기 3이 243이니까 256보다 작네. 그래서 n은 9일 때 가능하겠네. 괜찮지? 또 p가 5일 때 128. 그럼 여기는 3분의 51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128보다 큰 제곱수가 12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13의 제곱. 12의 제곱부터 시작이겠네. 근데 510이니까 이게 대충 따지면 170점 얼마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144일 때도 되고 169일 때도 돼서 12랑 13이 전부 다 됐던 거지. 그 다음에 p가 6일 때 또 해보자. 그럼 여기가 256이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가 3분의 1024라는 뜻이지. 256보다 큰 제곱수는
289 17부터 시작이지. 근데 요 3분의 1024가 대충 330이 훨씬 넘잖아. 그치? 그러면 17의 제곱인 289도 되고 18의 제곱인 324도 무조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361은 안 되지. 19 곱하기 19는 불가능하니까 얘는 17, 18까지도 가능하겠구나. 그 다음 해보면 P가 7일 때 여기 512지.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048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20일 때 생각해보면 19 당연히 안 되고 20도 당연히 안 되겠지. 제곱수가 400이니까 512보다 클 수 없잖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네. 끝. 그러면 가능한 값 다 찾았지.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 n은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얼마냐면 18에다가 25에다가 35 더하니까 78이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78이 됐던 문제. 이렇게 그래프로 봐서 이 부등식만 뽑아내는 순간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너희의 행동 요령에 따라 달린 것 같아.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대입하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음 번부터도 손 못 대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거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주고, 요걸 보고 요거 떠올리는, 결국 이 문제의 킥은 요거지. 이거를 과연 요렇게 볼 줄 알았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내 눈에는 그냥 x처럼 보였던 거야. 그럼 x자리에 a 들어간 거랑 x자리에 b 들어간 게 똑같다는 뜻이네. 함수에서 함수값이 똑같다는 뜻이네. 그럼 쟤를 함수처럼 봐도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 갔으니까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넘어와서 104번 한번 해보자. 내 양수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가주권 봤더니 3의 a제곱은 5의 b제곱과 같고 또 k의 c제곱과 같대. 그 다음에 나조건은 로그 c는 로그 2ab 마이너스 로그 2a 플러스 b래. 오케이. 그럼 우리 이런 형태 문제 많이 풀었었지? 그래서 는 k가 있으니까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풀었던 문제 우리 앞에서부터 많이 풀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보통 잘 할 것 같아. 괜찮지? 그러면 가식 한번 정리해보면 알파의 a분의 1제곱이 3이 될 거고, 알파의 b분의 1제곱이 5가 될 거고, 알파의 c분의 1제곱이 k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 로그 c는 로그 2ab 마이너스 로그 2a 플러스 b니까 한 번에 뭉쳐 써볼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로그를 떼게 되면 c는 2a 플러스 b분의 2a 곱하기 b, 이렇게로 한번 쪼개볼게. 그러면 우리 눈에 얘가 약간 이상해 보여야 돼. 원래는 약간 분수끼리 더한다고 치면 분모를 통분하고 분자끼리는 더해주기 때문에 지금 원래 분모에 곱하기가 있고 분자에 더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둘이 거꾸로 뒤집어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위치가 안 맞으니까 역수를 취해볼 수 있겠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괜찮을까? 그 다음에 쪼개서 보면 2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었구나. 요렇게. 어렵지 않지? 그러면 c분의 1, a분의 1, b분의 1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네. 근데 우리 얘네는 전부 다 지수 위에 달려있는 숫자들이었잖아. 그럼 요 아래다가 알파를 취해주면 되는 거지. 알파의 c분의 1제곱은 알파의 2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제곱과 같을 수밖에 없겠지. 주어진 숫자 전부 다 대입해주면 k는 알파의 2a분의 1제곱이니까 이 전체에다가 루트를 각각 씌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3이 돼서 3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알파의 b분의 1제곱은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5루트 3이 된다는 사실,
k의 값이. 따라서 k 제곱값은 75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75.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확인. 이 정도만 해놓고 넘어가자. 105번. 얘도 마찬가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니까 한번 잘 따져보자. 두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절대값 로그 2의 x가 만나는 두 점을 x1, y1, x2, y2라고 하겠대. x1이 x2보다 작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오케이, 그럼 그림으로 일단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 저 자체를. 근데 우리 이거 앞에 스텝 4에서도 한번 했었지, 이런 문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됐다라는 교훈을 얻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문제도 최대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y는 로그 2의 x도 최대한 스케일 맞춰서 여기 1, 여기 1 이렇게 잡아주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이렇게. 그치? 괜찮지? 이 정도 그림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절대값 로그의 x 한 번에 그릴게. 여기 저표 올라간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로그 2의 x 그림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원래 1,0, 여기가 0,1 일 거고, 얘가 사실 누구야? 로그 2분의 1 x잖아. 얘가 2분의 1 x제곱이잖아. 그래서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끼리의 교점은 반드시 누구 위?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y는 x 하나를 또 이렇게 일단 그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림을 어느 정도 제대로 그렸으니까 y는 x 또한 딱 맞게, 거의 딱 맞게 만들어줬네.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둘이 만나는 점, 그럼 여기였네. 하나는, 그치? 나머지 하나는 여기였네. x1이 더 작다. 그럼 여기가 x1이네. 맞지? 여기가 x1이 될 거고, 이제 여기가 x2가 되겠다. 요렇게. 그다음에 이거 좀 걸리적거리니까, 어이구, 이렇게 해볼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 니은들 한번 따져보자. 기억부터. x1이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기억 니은 솔직히 다 똑같아. 지금 둘 다 x1, x2가 어디 사이에 껴있는지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이 양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굳이 써놓진 않을게. 한번 해보자. x1이 2분의 1보다 큰지 일단 확인해보자. 그러면 두 함수에다가 x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누구 함수 값이 큰지에 따라서 2분의 1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결정이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2분의 1 대입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 함수는 이렇게 따로 쓰자. 기억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절대값 로그의 x인데 우리가 일단 지금 여기서 따지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로그 2의 x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지. 이때 x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 함수는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지나게 될 거고, 이 함수는 2분의 1, 1 지나겠는데 이렇게. 그치? 그럼 둘 중 누가 큰지를 판단해 보면 돼. 1이 더 크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거지. 그래서 2분의 1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로그 함수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지? 두 번째, 2분의 루트 1 때도 따져보자. 대입하면 2분의 루트 2, 2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제곱, 얘와 2분의 루트 2,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줘야지. 2분의 루트 2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럼 여기 2분의 1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네.
둘 중 누가 큰지 비교해야겠네. 그러면 형태를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제곱과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위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해주면 되겠네. 위에 있는 숫자는 음수를 뗐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이 크겠지. 근데 음수를 붙였으니까 왼쪽이 크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왼쪽이 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루트 2는 어디 있다? 요쯤 있다 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사이에 껴있는 거 확실하네. 기억은 맞는 말. 니은도 우리가 똑같이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니은 자체가 숫자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숫자가 어려우니까 한번 잘 보고 어떻게 따지는지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니은은 x2에 대한 내용이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그대로 두고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봤을 때 그치? 누구 넣어야 돼? 세제곱근 2랑 루트 2 집어넣어서 아까처럼 함수값이 누가 큰지를 똑같이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 세제곱근 2 한번 집어넣는다고 치면 x 자리에 2의 3분의 1제곱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2의 3분의 1제곱 콤마 2의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되게 신기한 숫자가 되지? 그치? 어색해 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두면 되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2의 3분의 1제곱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대입해주면 3분의 1이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치? 그럼 우리는 누구를 누가 비교하면 돼? 요 y좌표와 요 y좌표 중에 누가 더 클지를 비교해주면 됐던 거지. 그래서 형태를 한번 맞춰서 써줘 볼게. 얘를 분수로 분모에다 쓰면 되겠지. 2의 3분의 1제곱 vs 3분의 1. 둘 중 과연 누가 클 것인가? 그럼 3을 지금부터 어떻게 써줄 거냐면 똑같이 밑에 2로 맞춰주고 싶다는 거. 그럼 로그 2의 3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누구만 비교해주면 되냐면 2의 3분의 1제곱과 로그 2의 3 중에 누가 큰지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vs가 지금 2의 3분의 1제곱 vs 로그 2의 3으로 바뀐 거지. 괜찮? 오케이. 근데 각각의 의미가 도대체 왜 이 문제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형태가 이렇게 보일 수 있을걸?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는 함수에서 x값이 3분의 1일 때 해당하는 함수값이었던 거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얘네를 비교를 해줄 수 있어. 왜냐면 그림을 그려놨잖아. 3분의 1은 어디야? 2분의 1보다도 작은 쪽 아닐까? 여기? 이런 느낌? 그럼 여기가 3분의 1인 거지. 그러면 눈으로 확인해봐. 로그 값이 지수값보다 무조건 크지 않아? 그치? 그럼 어떻게? 로그 값이 지수값보다 큰 게 확인이 된 거지. 그럼 걔를 분수로 바꾼 거니까 이젠 이쪽이 크겠지. 그러면 이쪽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지수값이 더 크다는 뜻이겠네? 그러면 여기가 있는 게 맞는 거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2의 3분의 1제곱의 위치가 맞다. 이렇게 따져줄 수 있어. 여기 좀 어렵지? 하지만 잘 따질 줄 알아야 돼. 얘네 두 개의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 그림을 줬나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도 해야 되지? 루트 2를 집어넣는다는 뜻은 여기 숫자가 2로 바뀐다는 뜻 아닐까? 그럼 우리는 누굴 비교해주면 된다는 뜻이냐면 2의 2분의 1제곱 분의 1과 2의 1제곱 이렇게겠네. 이렇게 두 개 비교해주는 거네. 맞지? 그러면 얘는 그래도 비교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루트 2하고 1 중에는 루트 2가 크잖아. 맞지? 그러면 숫자 자체는 분모 숫자는 왼쪽이 더 클 텐데 그 숫자 자체가 분수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결론이 나와주겠지. 그래서 여기 점좌표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 뜻은 이 로그 쪽이 더 크다는 뜻이니까 로그 쪽이 더 큰 여기 어딘가에 2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2가 있다는 사실 알 수 있겠네. 그러면 x2가 둘 사이에 껴있는 거 확인됐지? 그러면 니은도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니은 따지기 좀 어려우니까 니은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디귿은 이제 y1 빼기 y2가 6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2보다 작냐 작음을 너가 보일 수 있으면 보여라 뭐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요 주변의 정수점들을 전부 다 이용해 주는 거거든. 그럼 잘 생각해 봐. 요 점에 y좌표가 y1인 거지. 그러면 디귿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 요 뒤에 있는 분수를 앞뒤 쪼개봐. 그럼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 근데 2분의 루트 2와 3분의 1 분명히 여기서 봤던 그 y좌표 값이거든. 2분의 루트 2 어딨어? 요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누구냐면 내가 색칠해 볼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으면 얘가 누구냐면 이 점의 y좌표일걸? 미안해.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 그럼 그림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 저 점의 y좌표보다는 y1이 확실히 작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y1이 작긴 해. 누구보다? 2분의 루트 2보다. 그 다음에 y2도 비슷하게 3분의 1과 값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3분의 1의 위치가 어딘데?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해보면 요 3분의 1의 위치가 여기 아니야 여기? 미안 아니지 저기 맞지? 잘 체크했네.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y2는 3분의 1보다는 커.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따라서 y1 마이너스 y2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거 하려면 한 쿠션 거쳐가는 게 좀 더 좋아. 어떻게? 마이너스 y2는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더해주면 y1 마이너스 y2는 누구보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고, 그렇다면 디귿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됐던 문제. 내 생각에는 니은을 따지는 게 되게 중요했고 디귿에서도 눈치를 채야 돼. y1, y2, 2분의 루트 2, 3분의 1 얘네 둘끼리 무조건 관계가 있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y값을 구했을 때 주어져 봤던 값들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확실히 저 값보다는 무조건 작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니은 계산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디귿도 눈치 못 챘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니은 디귿 위주로 복습을 꼼꼼히 해줬으면 좋겠다. 괜찮지? 응. 넘어갈게. 106번 문제부터 읽어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오케이, 가조건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또 중근이어야 된대. 두 개를 갖는데 각각 중근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근이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약간 요렇게 뜬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하면서 각각 중근이니까 요런 근의 조합을 현재 원하는구나 파악할 수 있겠지. 나 조건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여야 된다. 오케이, 정수 조건이니까 꼭 체크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fx가 우리 이차함수잖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맥시멈 근은 두 개란 말이야. 이차함수니까. 그럼 만약 예를 들어 if n이 홀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와. 한 개. 맞아? 그럼 얘네 둘이 겹치면 맥시멈 3개지.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어야 되니까 근의 개수가 4개여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 근의 개수가 안 맞아. 근의 개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맥시멈 3개이기 때문에 모순이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따라서
n은 반드시 짝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던 거지. 알겠지? 이 fx의 차수를 준 게 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이 차수와 실근의 개수는 항상 같이 다니는 존재니까. 오케이. 그럼 n이 짝수니까 우리가 x의 n제곱 마이너스 64에서 나올 수 있는 근 자체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겠지? 그럼 fx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마찬가지로 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fx는 당연히 식 자체가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가조건 끝났지. 나조건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여야 된대.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언제일 텐데? 0일 때 아니야? x가 0일 때? 즉 f0이 최소인 거지. f0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인데 이게 어떻게? 음의 정수여야 된대. 끝났지? 그럼 n분의 12가 반드시 정수여야 된다는 뜻이고, 맞지? 그럼 n은 12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n은 12의 약수인데 이런 문제 보면 뭐 딱히 써있지 않네? 그럼 n은 짝수면서 12의 약수인 애들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2, 4, 6, 12 이렇게 가능한 거지. 그치? 지금 우리의 결론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n이 짝수면서 12의 배수여야 되니까, 12의 약수여야 되니까 그렇게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더해주면 10에다가 14 더하니까 정답 24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이 정도 문제 잘 해결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넘어갈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 그래프 문제 일단 두 문제 있으니까 두 문제 한번 또 확인해보자. 107번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곡선 y는 a의 x 마이너스 1제곱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 오케이, 위치 다 찾았지? c 여기 있고 a하고 b가 이렇게 이런 느낌. 선분 ab가 2루트 2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SE다.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네. 그럼 내가 이제 또 무슨 말 할지 알겠지. 항상 기울기 정보는 결국 탄젠트 정보를 의미하고, 탄젠트 정보는 항상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했지. 오케이, 됐고, 우리 두 함수가 여러 개 떴네. 그럼 함수가 여러 개 떴을 때 우리 함수끼리의 관계를 보기로 했던 것도 기억나지? 함수가 여러 개. 그러면 항상 관계를 파악해라. 하나 로그고 하나 지수인 거 보니까 역함수 관계성을 의심해보면 좋겠지. 역함수 관계성을 의심해보니까 역함수는 아니야. 역함수는 얘는 x축 방향으로 1, 얘도 x축 방향 1 평이동이니까 원래 xy 평이동이 바뀌어야 역함수잖아. 근데 지금은 똑같은 평이동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없이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아? 그럼 a의 x제곱 로그 a의 x제곱, 이 둘은 역함수 관계인 거 맞지? 그럼 역함수 관계라는 뜻은 어떻게 치환할 수 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치환할 수 있지.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두 함수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밀면 대칭선이었던 y는 x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밀리지 않을까?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에는 반드시 대칭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고, 식으로서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 선이 y는 x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두 함수는 y는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임을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줬어야 됐던 문제였다.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문제 쉬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좌표를 잡을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좌표를 A 잡을래 B 잡을래 할 수 있는데 A하고 B를 일단 지금 잡을 필요가 없어. 잘 생각해봐. 우리는 요점의 좌표를 알아. 왜?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둘이 연립하면 요 교점의 좌표 아니겠어? 그럼 둘이 연립해봐. 그럼 x가 아마 2분의 5일 때가 뜰 거야. x가 2분의 5니까 대입하면 y 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 정보 알고 있으면 직각삼각형 그리자 했지. 근데 현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이게 항상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뜻 아닐까? 그래서 아이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만 해볼까? 아니다. 그냥 대충 그릴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선분 AB 길이가 2루트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서로 이등분되지 않겠어? 점 A하고 점 B가 Y는 X-1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니까. 맞지? 그래서 요 하나의 길이가 루트 2일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점 A 좌표 알고 있는 거지. 저 파란색 점으로부터 뒤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되니까 얘의 점 좌표는 2분의 3, 2분의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래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움직이면 되니까 점 B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1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좌표 다 구한 거지. 계산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점좌표 구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원하는 데에다 대입하게 되면 점 A 대입해볼까? 점 A가 저 지선수 위의 점이니까 A의 2분의 1제곱은 2분의 5다. 넣을 테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A는 4분의 2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점 A가 스몰 A가 4분의 25야. 점 C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함수의 y절편 의미하지. 즉 0,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분의 1 되는 거겠지. 근데 a 값 구했으니까 얘 우리 아는 값인 거지. 이게 얼마냐면 0, 25분의 4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봤어. 오케이. 그럼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우리 저번에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구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해설지에다가 아마 신발끈 공식 실어줬을 거거든.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 내가 신발끈 공식을 써보고 그 풀이로 밑변 곱하기 높이를 실어 놓을게. 알았지? 둘 다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충분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끈 공식 쓸 때 팁이 하나의 점을 원점으로 옮길 수 있으면 되게 쉬워.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써도 되고 이 C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아래로 25분의 4만큼 끌어내리면 이 점들도 전부 다 25분의 4만큼 끌어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원점이 포함됐을 때 점좌표 3개 안다,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된다 하면 신발끈 공식이 편하긴 해. 근데 지금은 끌어내린다고 해서 뭐 분모가 막 50분에 되고 이런 거 같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 알았지? 그래서 지금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무슨 공식 쓰겠다? 신발끈 공식을 한번 써보겠다. 오케이. 신발끈 공식 한번 써보자. 신발끈 공식은 2분의 1 쓰고 점좌표에 0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걸 먼저 써주는 게 좋아. 순서대로 0, 25분의 4. 그 다음에 A 쓰든 B 쓰든 상관없어. 2분의 3, 2분의 5. 그 다음이 2분의 7, 2분의 1 쓰고 다시 닫아. 0, 25분의 4. 앞에 썼던 거 한 번 더 쓰고 마무리해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 하고 큰 괄호 쳐줘. 알았지? 괄호가 아니라 절대값 쳐줘. 그리고 그 안에다가 괄호를 써야 돼. 그래서 누구 빼기 누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큰 관점으로 보면 누구 빼기 누구를 한 다음에 그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우고 2분의 1을 곱해줄 거야.
그게 신발끈 공식이거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누구만 찾아주면 되겠지? 이 형태가 신발끈이랑 닮았다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야. 크로스 곱들을 넣어주면 돼. 지금은 파랑 애들만 요 앞에다 넣을 거야. 이 파랑 애들끼리는 곱하고 더하는 거야. 0 곱하기 2분의 5는 0 맞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3. 그래서 여기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7에다가 25분의 4 곱하니까 25분의 14인 것 같은데 괜찮지? 여기서 빼는 거야. 누구를? 요 빨간색 크로스 곱들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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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보자. 25분의 4에서 2분의 3 곱할 거니까 25분의 6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빨간색은 4분의 35 마지막은 0 되니까 쓸 필요 없겠지. 요렇게.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값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해주면 2분의 1 전체 절대값 치고 숫자 계산해주면 25분의 8이 일단 살아남네.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2 마이너스 8 이렇게 살아남는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봐도 안에 있는 값이 음수지? 그럼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야겠지. 그래서 순서 바꿔서 8 마이너스 25분의 8로 튀어나오면 되겠지. 요거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 뺄 때도 항상 굳이 다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최대한 공통인 거 묶어내면 돼. 8로 묶어내. 그럼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지. 안에가 1 빼기 25분의 1 될 테니까 그건 쉽잖아. 25분의 23인 거.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주면 25분의 96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게 S가 되는 거지. 따라서 문제에서는 50S 물어봤네. 50 곱하기 S는 196에다가 2 곱하면 되겠네. 그럼 192가 될 거고 정답은 192가 되겠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지.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우리 기본 마인드 세팅만 잘 해두면 될 것 같아. 문제 보자마자 함수가 여러 개니까 관계 파악한다. 기울기 정보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 그리고 교점 잡을 때도 A 잡을까 B 잡을까 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가운데 점이 있으니까 가운데 점부터 시작해주는 게 훨씬 깔끔하다. 알겠지? 넘어갈게. 넘어와서 우리 108번 한번 해보자. 문제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x제곱 위에 두 점 PQ가 있대. 이때 직선 PQ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대. 기울기 안 줬네. 기울기를 안 주긴 했지만 m이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직각삼각형 비율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 생각해주고 점 P를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점 Q를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또 C라고 하겠대. 요 두 직선에 기울기가 또 주어졌네. 내가 어떤 지금 정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넘어가죠. 오케이. 내가 지금 직선의 기울기들에 주목하고 있지. 근데 난 항상 그랬어.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 때 기울기가 있다, 직선이 있다. 그럼 기울기부터 난 항상 찾거든. 그게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정보라고 생각해서. 괜찮지?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PB 길이의 4배래. 오케이. 체크 한번 해보자. PB 길이를 그러면 1이라고 둘까? 이렇게. 그러면 전체 길이가 PB의 4배니까 4인 거지. 그럼 요 남은 부분이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AP가 3인 거지. PB 대 PA가 1대 3이다. 그 뜻이었던 거고 CQ는 AB의 3배래. 그럼 AB가 지금 4동그라미잖아. 그치? 비율로. 그럼 여기는 12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길이 비율상. 괜찮지? 문제에서 마지막은 A 플러스 B 구한 다음에 90 곱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뭐가 있냐면 닮음인 삼각형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닮음인 삼각형인 애들 한번 우리 체크해볼까? 일단 요 빗면이 똑같잖아, 맞지? 그럼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수설발을 내리고 이렇게 수설발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지워야겠다. 이렇게도 수설발 내렸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이렇게 둘이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게다가 닮은 비율까지 알고 있어. 몇 대면? 1대3. 근데 요만큼 요 밑변의 길이가 P점의 X좌표 되는 거 아니야? 요만큼이 A야, A. 잘 봐야 돼. 그럼 요만큼은 3A가 될 수밖에 없을걸? 괜찮아? 그치? 그래서 점 A점의 좌표는 A 플러스 3A니까 요 점의 좌표는 우리 4A,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찾을 수도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또 닮음인 삼각형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기울기에 절대값이 똑같거든. 즉 기울기 값은 달라도 얘네 둘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 길이는 항상 닮았다는 뜻이거든. 그치?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어떠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P점 쓰러 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봐볼까? 요 선분 PQ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 이런 느낌으로.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떠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냐면 여기도 살짝만 연장해 줄까? 우리가 이 빨간색의 길을 알고 있어. P점의 Y좌표니까 2의 A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삼각형을 잘 봐야 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보자. 그러면 얘네 둘끼리 닮았지? 몇 대 몇으로 닮았냐면 빗변 길이 보여? 1대4로 닮았어. 그러면 높이도 닮지 않았을까? 근데 요만큼의 높이가 2의 A제곱이잖아. 그럼 요만큼의 높이는 2의 A제곱 곱하기 4가 된다는 뜻인 거지. 맞지? 그럼 요만큼이 2의 A제곱이니까 남은 요 부분이 3 곱하기 2의 A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는 3의 A제곱, 2의 A제곱, 여기는 3 곱하기 2의 A제곱. 따라서 몇 대면? 1대3의 비율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밑변 비율도 똑같이 1대3이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여기가 9A였다는 거, 요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점 Q의 X좌표를 A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A 플러스 9A니까 요 Q가 10A 콤마구나. 요렇게. 근데 Q점 X좌표가 B 아니야? 그래서 10B는 A랑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요거 찾을 수 있게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높이 정보를 지금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A 플러스 2제곱이라고 지금 쓸 수 있는 거 맞지? 요만큼이니까. 근데 얘는 또 누구랑 똑같아? 2의 B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가지 정보 한번 뭉쳐서 써보자. 10A는 B고 그 다음에 2의 A 플러스 2제곱은 2의 B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보가 A 플러스 2는 B가 되는 거고,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따라서 10A는 A 플러스 2다 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고 A는 9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대입해서 B까지 구할 수 있겠지. B는 9분의 20이 되겠다. 문제에서 A하고 B 더한 다음에 90 곱해달라 그랬지. 그럼 22에다가 10 곱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220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2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뭐 계산한 거 없이 기울기 정보에만 의존해서 닮음인 삼각형이 지금 너무나도 많았지. 요 조그마한 삼각형, 요 핑크색, 큰 핑크색, 요 파란색 직각삼각형까지. 이것들만 가지고 잘 길이들을 찾다 보면 바로 A하고 B에 대한 관계가 두 개가 보여. 그럼 그거 두 개만 잘 연립해주면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본인이 뭐 특히 삼각함수 도형 문제 이런 거 뭔가 자신이 없다, 닮음 잘 못 본다 하면 이런 문제 못 풀었을 가능성이 커. 그럼 걔네들이랑 묶어서 닮음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됐던 거지. 절대 계산으로 미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야 돼. 왼쪽 문제도 마찬가지, 오른쪽 문제도 마찬가지. 계산으로 미는 문제가 아니니까 복습 철저하게 한번 해줘. 본인이 계산으로 밀었다, 밀어서 맞췄다, 그래도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계산으로 풀다가 막혔다, 그러면 이제 이 풀이를 너의 메인 풀이로 들고 가야 되는 거지. 계산이 크게 필요가 없을 때는 계산 없이 최대한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구나. 왜 이런 문제는 지금 계산 없이 풀 수 있었을까? 왜 내가 계산으로 했을 때는 막혔을 수밖에 없을까? 무슨 정보가 부족했을까? 그러면 혹시 내가 계산으로 밀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무슨 정보를 더 찾아야 됐던 건가? 무슨 정보들을 이렇게 빠르게 찾았어야 됐던 건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야 기출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문제 풀고 버리면 사실 기출을 본 거나 안 본 거나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출 하나하나 좀 잘 씹어 먹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싹 다 가져가자. 오케이? 109번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가 110번부터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오케이, 109번 한번 읽어보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대. 그러면 얘 마찬가지 조각함수네. 우리 조각함수에서 하기로 했던 거 세 가지 머릿속에 빡 떠올려주면 좋지. 일단 그릴 수 있는 게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야. 봤더니 n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기 힘들어. 게다가 절대값도 있네. 그럼 케이스가 좀 나뉠 것 같아. 일단 머릿속에 하나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연결 지점 파악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0, 절대값 9-n 이렇게 가져갈 거고, 여기는 0, 대입하면 절대값 2-n 이렇게 가져가겠지. 오케이. 이런 식의 값이구나. 근데 n이 자연수기 때문에 9-n이 무조건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 역전이 되나? 6, 7, 8. 6, 7, 8. 숫자 좀 커지면 역전이 되겠네. 그치? 숫자가 조그만할 때는 절대값 9-n이 무조건 위인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랫놈이 점점 치고 올라오네. 위에 놈은 점점 떨어지고. 맞지? 약간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형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냐, 그렇게 했었지. 정확히 그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 함수는 개형만 생각해보면, 하나씩 해볼까? 지금 개형 생각하는 시간이야. 점근선이 얼마? -n이니까 저 아래 점근선 -n이 있었겠지.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접어 올릴 테니까 이렇게 접혔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런 그림이 x가 0보다 작을 때 해당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것 같고, 로그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x축 방향으로 4만 뒤로 4만큼 평행이동하고 n만큼 끌어내리는 거니까 얘는 점근선이 뒤로 밀리는 거겠네. 그래서 점근선이 -4 이렇게 있었을 거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었겠지. 거기서 접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문제 끝까지 읽어보자. 아직 다 안 읽었으니까.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gt라고 하겠대. 오케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gt라고 한다. 이 말뜻이 우리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 그럼 t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 해석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함수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요 뜻이네.
오케이.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n에 따라서 개형이 확실히 바뀌어. 맞지? 이게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디서 끊기냐가 달라지고, 얘도 마찬가지.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디서 끊기는지가 달라진단 말이야. 요 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n에 따라서 일단 양쪽 개형이 바뀔 수 있는 그림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n에 따라 양쪽 개형이 바뀐다. 그러면 그 n에 따라 바뀌는 개형을 우리가 지금 규칙을 딱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n이 얼마면 저거면 얼마, 이거면 얼마 따다닥 나오는 우리가 정형화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뀌면서 양쪽이 다 바뀌기 때문에 양쪽도 얘 바뀔 때 얘가 같이 바뀌지 않고 얘는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고 얘는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맞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자연수 n이다에서 힌트를 얻어. 힌트라기보다는 약간 힘을 얻어. 자연수 n? 되게 자연수 조건은 무슨 조건? 특수한 조건이다 그랬잖아. 특별한 조건. 그래서 이 특별한 조건일 때 너의 마인드 세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모르겠으면 (1부터) 대입할 생각도 해야 돼. 알았지? 자연수 조건이니까. 되게 특별하잖아.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1, 2, 3, 4. 넣다 보면 이 함수의 개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그리고 웬만한 문제, 자연수 조건이 붙은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규칙이 찾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해볼게. 첫 번째, n이 1일 때부터 해보자. n이 1일 때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네. 그러면 x축 y축 그려주고, n이 1일 때니까 0,8 지날 때지. 그러면 요렇게 잡히고 요렇게 잡힌 요런 그림이 일단 그려질 것 같아. 여기가 아마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뚫린 거네. 이렇게. 그래서 뚫어주고, 아이고 잘 안 뚫리네. 뚫어주고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왼쪽 그림도 1일 때 그려야 되지. 그럼 0,1 지날 때니까 그림이 얘 점근선도 1이니까 라인 딱 맞춰주면 되겠지. 여기 딱 지나면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림 딱 그렸네. 아닌가?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나? 안 그려지네. 미안. 안 접히지. 왜냐면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2-1이잖아. 이 값이 원래 양수였다는 뜻이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접힌 부분에 1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접힌 부분에 1이 있다는 뜻이어서 그냥 이렇게 잡초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었다는 거지. 마치 여기다가 y는 t를 싹 그었을 때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최대 4개가 됐으면 좋겠는 n의 값들을 찾는 거야. 그럼 지금 최대로 만날 수 있게 t를 그어봐도 아무리 많아도 2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맥시멈이 2개구나. 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었지. 어떻게? 그림이 아무리 왼쪽에서 아무리 많이 만나도 2개야. 맞지? 그러면 4개가 되려면 왼쪽 2개, 오른쪽 2개가 동시에 뜨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n값을 설정했잖아. 하지만 그 안에서 항상 얻어갈 게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잘못됐다고 그냥 벅벅 지울 게 아니라 여기서 왜 잘못됐는지, 뭐 어떻게 해야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주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함수 gt의 최대값이 4, 이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이렇게 실근 개수가 만들어져야 결론적으로 맥시멈 4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러면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를 해볼 필요가 없어. n이 2일 때도 잘 생각해봐.
이게 2-2는 0이어서 되는 거거든. 그럼 2일 때의 그림이 어떻다는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긴 볼 필요도 없어. 여기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2 플러스 1 맥시멈 3개의 구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아무리 많이 돼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일 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n이 2일 때도 필요가 없던 거야.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 필요 없는 걸 그리지 않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n이 3부터 해볼까? n이 3부터는 좀 개형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n이 3일 때 한번 그려보자. 그림을 그래도 좀 크게 그리는 게 낫겠지? 이렇게 n이 3일 때 하면 우리 왼쪽부터 그리자. 점근선이 3이고 0,6 지나네.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대충 여기가 6이고 계속 7하네. 여기 뚫어야 되는데 6 지나고 대충 여기에 점근선 3 그려주고 괜찮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주면 이제 이 안에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럼 그 뜻이 뭐냐면 여기 접혀 올라간 요 지점에 함수값 1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3인 거고 그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소리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순간 이렇게 t가 싹 지나게 되면 그럼 이때 몇 개? 2 플러스 2 구조가 가능한 거네. 그래서 따라서 GT는 4가 가능하다는 거지. 맥시멈으로. 그래서 N3 첫 번째로 가능한 N값이었겠구나.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언제 문제가 될지를 잘 한번 생각해보면 요 y절편과 요 점근선 얘네 둘 사이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n이 4일 때 한번 그림을 간단하게 생각해볼까? 어차피 그림의 개형은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아. 얘네들의 높낮이만 바뀌거든? 그럼 n이 4일 때는 여기의 계산값이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요 계산값은 2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어쨌든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n이 4일 때도 당연히 정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다는 말이야. 점근선이 요 y절편보다 위에 있다. 근데 n이 5일 때부터는 점근선과 y절편이 딱 만날 것 같은데? 그치? 아닌가? n이 5일 때는 잠깐만 n이 4일 때는 5 되는 거 맞고 4 되는 거 맞고 2 되는 거 맞고 오케이. 그럼 n이 5일 때는 5일 때도 비슷한지 한 번만 체크해보자. 그럼 5일 때는 최고점이 4로 바뀌겠지. 그러면 점근선이 이제 5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지금 요 관계가 만족되지 않잖아. 요 최고점과 점근선이 지금은 최고점이 위였는데 이제 n이 5 이상부터는 점근선이 최고점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림 개형이 달라지네? 개형이 달라질 때만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면 돼. 그래서 n이 5일 때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또 x축, y축 등장하고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점근선 5가 이젠 제일 최상단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4까지 가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5고 여기가 4다. 여기 빵꾸 뚫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5 집어넣었을 때니까 3 지날 때네. 3. 여기 y절편 3.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 괜찮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나면 4개 가능한 거 맞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5까지 가능하다 라고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한 번 개형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 둘이 이제 만날 테니까. 그럼 만나는 그림을 대충 한 번만 생각해보자. 만나도 그림의 개형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면 이 뒤부터는 크게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러면 바로 다음 상황은 약간 어떤 식의 그림이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림. 그럼 반드시 저 아래 요 어딘가에서는 4개에서 되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 상황은 이제는 요 왼쪽에 있는 y절편이 얘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뭐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잡히고 저 위에서 점 찍히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저 아래 어딘가에 t를 잡으면 4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요 개형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n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는 쭉 언제든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 근데 이제 누가 문제야? n이 쭉 가능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까지 9까지밖에 안 돼. 왜냐면 얘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여기서도 지금 계속 플러스 2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잖아. 실근 개수를. 그러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까지만 가능하냐면 8까지만 돼. 8까지만. 그래야 요 V자 형태가 유지가 되거든. 맞지? 그래서 8까지는 다 가능해. 6, 7, 8까지 다. 그럼 마지막 n이 9부터는 왜 안 되냐면 왼쪽 그림이 아예 꺾이는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혹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애들만 그려질 테니까. 이마 이해돼? n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거. 그럼 왼쪽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쪽이 어떻게 생기는 간에 절대 맥시멈 4는 만들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끝났네. 모든 n값 다 찾았으니까 따라서 모든 n의 값의 합이지. 그러면 모든 n들을 다 더해주면 3부터 8까지 더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3부터 8까지 전부 다 더하는 거니까 등차수를 합쓸까? 11이 총 몇 개 있지? 숫자가 6개니까 3쌍 있겠지. 그러면 33이 되겠다. 정답 33. 이렇게 트라이하고 틀렸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거 없고 지울 것도 없어. 거기서 정답이 될 수 있도록 너가 어떠한 변형을 취해줘야 되는지, 왜 지금 정답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정답 상황이 가능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려운 고난도 기출문제 같이 하는 거고, 기출문제에서 다양한 소재들 많이 연습했다 하면 이제 N제로 넘어가서 좀 낯선 문제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건 해석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앞으로 쭉 이어갈 거니까 일단 기출문제에 있는 이런 대표적인 변수 해석 유형 같은 경우 충분히 5번이고 6번이고 풀면서 좀 논리를 잘 익혔으면 좋겠어. 논리가 생각보다 별 많이 없거든. 수원, 수투, 뭐 미적, 확통 다 마찬가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 사람, 기출문제를 여러 번 많이 푼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뭐 각자 사정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르고 수학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그 시간 중에 특히 상반기라면 지금이 이 공부의 상반기 쪽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 이런 기출문제 자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 얘네가 베이스가 돼야 그 위에 N제 실무를 얹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 오케이? 기출문제도 충분히 어려운 거 많으니까 그냥 나 믿고 잘 따라오면 돼. 알았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 110번부터 같이 또 한번 이어가 보는 걸로 하자.